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이 한창입니다. 박지원 의원조차도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맡은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이 원혜영 의원이 맡은 민주당의 공천보다 더 낫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김형호의 이 괴력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공천 발표가 날 때마다 아우 정말 대단하다, 희생과 헌신 그리고 미래, 이런 가치를 잘 조화롭게 소화하고 있다는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공천이 남아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삐끗하다가는 또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뜨거운 서울 수도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뜨거운 곳이 될 수 있는 낙동강 벨트, 부산 경남. 자, 어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의 부산 경남 지역 추가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보수당의 하태경 의원, 해운대가 지금 뜨겁습니다. 조전혁 전 의원, 석동현 전 검사, 지금 하태경 의원이 현직 의원인 해운대 갑입니다. 조전혁, 석동현, 인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아까운 인재들, 김영호 위원장도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한 구역에 너무 인물들이 많이 몰렸다. 나중에 전환배치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가 있었고, 또 이현주 의원, 김무성 의원의 견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영도구도 상당히 뜨거운 논란의 대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주 의원이 전략공천을 내가 받는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공천관리위원회도 엄중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어제 면접 과정 상당히 흥미로운 광경도 많았습니다. 특히 수영구의 현직 의원 유재중 의원에게 중앙에서는 왜 이렇게 인지도가 낮으냐 이런 질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주영 현직 국회 부의장한테는 후배들 양성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형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 칼바람 그리고 혁신공천이 무섭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이 눈물까지 흘렸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이 기다립니다. 자, 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당초 예정되었던 대구 경북의 면접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아마 화상 면접을 할 모양입니다. 대신에 어제는 부산 경남 지역 면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미래를 향한 전진 4.0 출신 이현주 의원의 전략공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산 중구 영도구 면접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자, 앞서 이현주 의원은 언론에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에게 부산 전략공천을 약속했다고 밝히면서 한국당 출신 의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이현주 의원의 정무적 감각 미숙이라고 봅니다. 아니,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전략공천 될 거라고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지금 한국당이 반발하는 것은 이 전진당 출신 의원은 한 명입니다. 이현주 의원 한 명이고, 다른 분들이 본인이 특정 지역에 전략공천 받는다고 떠들고 다닌다, 이런 기사들이 나면서 해당 구역에서는, 지역구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이런 것들은 설령 본인이 받더라도, 아니 자기 실력이 좋아서 정말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공천관리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공관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부산 중구 영도구 면접, 원래는 이현주 의원이 곽규택 전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단독으로 비공개 면접으로 뒤로 돌려졌습니다. 이걸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원래 이현주 의원은 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봐야 되는데 요청해서 아마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이것 때문에 또 반발하게 됐습니다. 자,
곽규택 전 당협위원장은 면접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소개와 필성 전략 등을 물었다. 부산에서 다 노력해 승리하자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전략공천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저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본다. 면접 과정과 공관위 심사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전략공천 지역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들이 이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 이 곽규택 이 후보, 예비 후보의 이 제작사, 이 기생충 제작사 곽신혜 바른손 E&I 대표가 누나입니다. 그래서 이 곽신혜 대표가 언론에 크게 부각됐는데 이 아카데미상 수상을 곽규택 후보에게도 축하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현주 의원은 예상과 달리 이 시간에 같이 면접을 보지는 않고 비공개로 가장 마지막으로 7시 반쯤 봤다고 합니다. 자,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 북구 강서구을 김원성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임했습니다. 김원성 최고위원도 전진당 출신입니다. 면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김도읍 의원보다 더 개인적으로 뭐가 더 낫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이곳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곳이다. 특권과 반칙을 거부하며 출마했던 분이다. 우파의 노무현이 되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관심을 끈 사람은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통합전 새로운 보수당 공동대표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갑 면접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면접이 끝난 뒤 수도권 출마 제의 등에 묻자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서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부산 해운대갑을 포기하고 수도권 험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에게 물었더니 전혀 없었다. 같은 새보수당 출신의 이혜원 의원이 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함께 면접을 본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저한테는 묻지 않더라. 개별 질문을 너무 짧아서 아쉬운 감이 있었다면서 하 의원이 이곳에서 당선되자마자 몇 달 안에 탈당해서 3년 가까이 다른 지역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매우 허탈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은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하 의원은 본인이 새보수 재건과 당 통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수영구 면접에서 현역 유재종 의원은 기자들에게 연임 3선을 했는데 중앙정치에서 이름이 많이 안 나와서 어떠냐고 하길래 튀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바라는 공천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여기에는 권성주 새보수당 전 대변인도 지원했습니다. 권성주 대변인은 상당히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많이 날렸습니다. 젊은 분인데 권철현 전 의원의 아들입니다. 자,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현역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면접을 함께 봤습니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활동을 오래 했으니 앞으로 후진 양성을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른 지역의 언급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보면 김영호 공관위가 이 경남 부산의 다선 의원들한테는 은근히 불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공천 결과를 봐야 됩니다. 경선이 될지 단수 추천이 될지 아니면 공천 배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경남 양산시 을 김두관 의원이 출마하는 이곳에 대한 후보자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선택한 곳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면접을 끝냈습니다. 자, 김정희 전 양산시 유치원연합 회장은 기자들에게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홍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 어떻게 상대편 김두관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7시 반쯤, 원래는 6시 반쯤 끝나는데 7시 반쯤 이현주 의원이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원래 5분 정도 하는 면접을 20분이 넘게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면접이 끝난 오후 8시께 기자들에게 공천 발표가 나면 인터뷰를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자 보좌관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다 기사가 나가니까 하면서 막아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구 영도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관위에서 논의를 알아서 해서 결정되면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석연 공관위원이
이현주 의원 면접을 유독 길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혹독하게 물었다. 이 의원이 눈물까지 흘렸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맞습니다. 공관위원이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자,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대한 면접, 추가 면접입니다. 아주 뜨겁게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 수도권과 함께 부산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지금 부산 지역에 현역 중 민주당 현역이 6명이어야 됩니다. 무려 6명이어야 됩니다. 김영춘, 최인호, 김혜영, 전재수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다시 뺏어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아무튼 김형호 공관위원장 그리고 공관위원 뜨겁게 공천 심사를 한 만큼 혁신공천을 통해서 부산도 경남도 이번에 탈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주 의원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그 이현주 의원은 그런 저런 이런 정무적 실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동안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했던 그 투쟁과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이 또 기억합니다. 부산 현지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현주 의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결정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